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5일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또 일요일 날 올라가는 점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제 라이브 때 또 많이 또 와주셔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또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설 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일단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텨내고 그다음에 혹시나 위축될 수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시장이 알아서 시장이 또 좋게 해석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별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은 그나마 뭔가를 좀 더 찾으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케이 문구가 조금 나온 게 있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세 전환 성공 종목들도 특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수혜적인 쪽들이 뭐가 나오냐, 중소형주가 좀 강하죠. 이런 쪽들이 또 부각을 받았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중소형주 뭐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는 그렇게 나오고 테마 또 쫙 올라가고 그런 쪽의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나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갈까 싶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7%인가 2.8%인가 한번 올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러셀도 한 3.8% 올랐다. 가장 강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되면 나야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일단 지금 고용을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고용 시장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가지고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위축되는 상태로 나온다 라는 쪽들. 그렇게 되면은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는 이상한 균형 상태, 이렇게 표현을 쓰셨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거기다 공급 얘기를 나올 때 그 노동시장의 공급을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일자리가 우리가 소비자 이제 개인들이 일하러 간다는 쪽들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일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를 많이 축출하다 보니까 아직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급 쪽에서 뭐가 공급이 안 되냐면 저임금 노동자 쪽, 저임금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임금이나 고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느냐? 절대 안 내려갑니다. 자기가 차라리 그냥 실업 그 급여 받지 이거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쪽들이 그러면 저임금은 다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이제 불법 이민자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이걸 해결해 줬었는데 그게 가격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 요금부터 또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도 이래저래 나오는 것 같고, 또 수요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그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그래서 기업 입장 쪽으로는 이거 채용을 더 늘려야 돼 말아야 돼. 아직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둘 다 빠지고 있다.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노동시장 쪽에서 고용 쪽에서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잠깐만 그럼 선제적으로 금리나 라는 쪽으로 시장이 살짝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선제적인 건 없습니다. 연준은요.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다 라는 쪽에서 노동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체크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보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인플레이션을 허용했다 라는 쪽으로 봤지만 이제는 2% 이상 가기, 그러니까 2%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라는 쪽들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금리 인하 하는 것보다 2%까지 딱 내려와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내용 중에서 그 과거 나왔던 얘기보다 이제 강력하게 매파적인 성격이 원래 이거 매파적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들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을 작정을 하고 파월 의장이 매일 날개짓만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안쪽에서 시장이 살짝 들어가면서 판단은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75에서 85%까지 상승했다. 쪽들이고 게다가 매파의 날개짓을 막 피던 파월 의장보다는 뒤에 보면은 비둘기가 하나씩 둘씩 이제 채워지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지금 자꾸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이사회 연준 위원들의 구성을 지금 딱 약간 7명 중에서 4명 정도까지는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서히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5%까지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9월달 그리고 12월은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시장이 기대감을 좀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9월은 이제 기정사실, 12월은 일단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생각보다 팡 튄다. 못해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가 세게 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게, 그니까 이제 8월 7일부터 이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적용되는 게 어떤 나라는 조금 좀 올라가고 어떤 나라는 요즘 내려주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세로 자극이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또 돼서 물가가 이제 좀 튀는데 튀었다가 이제 꺾이는 것들까지 보인다.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쯤 보게 되면 8, 9, 10, 11, 11월 정도쯤 보게 되면은 물가 그렇게 세게 안 튀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케이 12월 달에 또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도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먼저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제 또 수급적인 관련 쪽에서 지금 뭐 CTA 펀드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매수가 막 들어오는 이 대표적인 펀드들이고, 거기서 자금이 유입됐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요 기반이 보는 거는 빅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자금이 막 들어오고, 빅스가 딱 올라간다, 자금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풋옵션. 그래서 하락할 때 베팅한 쪽으로 막 들어오고, 빅스가 또 빠진다, 좀좀좀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 청산하고 또 이제 주식적으로 쭉 들어오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인 이 기반이 빅스 같아요. 이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 보시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간다 그래서 빅스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오히려 이 정도쯤 왔을 때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쉬운 게 어딨나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나왔던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6%나 올라갔어요. 와우.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그거죠. 고성장주, 고밸류 쪽들이 고퍼주죠.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고퍼주의 대표주자 테슬라 있을 거고,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아직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지 먼저 좀 왔다 갔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서 한번 훅 들어오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고성장, 고퍼주 이쪽들이 또 다시 분위기를 맞춰가느냐?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에는 버블을 키우는 요인들이겠죠. 버블을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고퍼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밸류는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게 이제 어디서 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왔다 그러면은 약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쪽에서 또 하나를 체크를 해가는 단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올랐죠. 어제는요. 그래서 GM 포드 강세, 앨범말도 강세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액티브 이런 것들 5%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보면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현대차를 매수를 많이 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관세 관련된 쪽에선 주가에 영향은 받았고 부정적인 건 받았고, 근데 그보다 잘하게 되면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 대한 반응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은 또 자동차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비디아는 약하게 출발했어요. 왜냐면 H20을 중국이 안 산다. 그리고 특히 한 50% 이상은 또 자국 반도체를 써라. 그리고 또 이거 안 산다. 라는 쪽들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들어서 안 산다. 라는 쪽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니, 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웰 시리즈 탑재된 B30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이거 안 해. 그냥 차라리 그거 줘.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또 업그레이드 모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른, 엔비디아의 칩들 구성하는 거 보면 뭐 그 가속기 쪽 붙은 거보다는 훨씬 낮은 성능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거 쓰겠다라는 쪽에 대한 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H20
중국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럼 이걸 또 빨리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겠죠.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 이거 안 파는 게 이거보단 이거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진이 훨씬 더 이게 더 그나마 높을 때니까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H20에서 원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삼성전자 TSMC가 들어가는 기판과 삼성전자 또 HBM 뭐 이런 쪽으로 구석을 맞췄다가 요것도 아니다 보면 약간 시장에 영향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지금 시장은 요게 포인트를 맞출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은 트럼프가 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했네요. 10% 정도.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기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빨리 정상화 시켜라 하고 하다가 뭔가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은 으르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야겠다 라는 쪽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쪽의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AI 서버, AI 테마들 이런 쪽들 다 강하고 델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관돼서 마블 테크놀로지 이것도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하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AI 이번 주는 또 인프라와 그리고 또 서버 테마 AI 서버 이런 쪽들 또 이제 연관돼서 뭐 소프트웨어까지 다 영향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빅테크도 다 강했어요. 아마존이 제일 셌고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조금 좀 주춤했고요. 게다가 그 중국 기업들이 좀 강하네요. 니오가 갑자기 또 ES8 전기 SUV를 출시한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BYD에서 새 모델이 들어오네요. BYD에서 C이라고 하는 이 새 모델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뭐 지금 중화권 쪽에서는 거의 히트치 모델이죠. 약간 좀 길쭉하고 나온 건데 이것도 BYD가 드디어 한국도 라인업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일단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엔지니어와 함께 쫙쫙 끌어올렸던 이런 기술을 가지고 미국만 갔으면 우리가 꽉 잡는데 아이고 하면서 배합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털끝조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 북미 쪽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 중남미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느냐 미국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예전만큼 그렇게 못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동남아 쪽에서 과거에 일본을 밀어내고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일본의 그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동남아는 거의 일본이 90% 80% 점유율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본 가보시면 알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고 홍콩도 아직까지 택시는 다 토요타 이걸로 일관이었었고 그런 쪽에서 동남아를 중국이 잡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정부랑 아니면 또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만 조금 깔아주면 지금 중국은 딱 강점이 있는 게 내연기관이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자기는 내수가 막힌 것들을 얼만큼 확장해 가느냐 이게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국가 쪽으로.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도 여파가 만만치 않다라는 쪽들인데 근데 과거만큼 한국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아직 주긴 주는데 그만큼 이제 그 강력한 상황들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좀 그 보조금과 관련된 모멘텀은 줄었긴 하지만 좀 분위기는 그래도 중국의 여파가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고 또 양자 컴퓨팅 강했고요. 3%대 그리고 또 로켓랩 그 우주 관련된 쪽들 강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로봇 쪽들의 심보틱 요즘 요 회사가 잘 갑니다. 이거는 한번 연초에 고생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조비 항공 이런 비행 택시 이런 쪽도 강했고 뉴스케일 파워 오클러 이런 것들 강했고 이런 쪽에서 대만의 원자력 전력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대만이 과연 어디다 대만은 그러면 거의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한테 손 내밀고 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대만이 프랑스에 아닐 것 같습니다. 대만은 어차피 영향력은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웨스팅하우스 수주 받으면 한국에게도 기회가 들어오겠죠. 웨스팅하우스 수주는 그냥 밸류체인상 한국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협약들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아까워요. 웨스팅하우스 저런 껍데기만 있는 회사 바로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때 인수를 했었어도 미국 정부에서 좀 승인 나는데 좀 오래 걸렸거나 아니면 안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원자력이란 그 어떤 국가 안보와 결집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도 뭐 최대 주주 지분 제한이 걸렸다든가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지분을 확 들어왔었어도 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 사모펀드로 더 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래요. 목소리가 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이더리움이 2% 급등. 예, 아유, 예, 시원하네요. 예, 좀 밀림목 있다가 바로 급등.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오르나 싶긴 한데, 갈 때가 돼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비트코인도 뭐 이제 추세는 맞춰가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더리움이 더 셀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다 안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움직였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 일정들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관점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관련된 얘기는 어제 파워스kup에서 자세하게 한번 털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개 회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수혜 쪽으로 뭐가 움직일 것 같아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45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이 정도에서, 그리고 EPS 한 1달러 정도 0.8에서 이제 1달러 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EPS가 1달러를 돌파하는 쪽들이고, 전년 대비 53%, 그리고 분기 대비해선 한 지금 매출이 한 20%씩은 이상은 성장한다는 쪽으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전년 대비해선 50%대, 여전히 성장률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쪽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지난번처럼 지난 분기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중국 관세와 관련된 쪽을 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약간 흔들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커버해서 이번에 이제 H20은 나가다가 이번에 딱 중단 얘기가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중국 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쪽들과 함께 바라볼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것들, 그리고 중국이 그러면 나가는 마진이 지금 당연히 가속기만큼 마진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나가는 게 전체 마진을 GPM이라고 그러죠. 총 마진, 요 매출 대비 마진, 요거를 약간 좀 흔들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또, 예, 또 이제 생각보다, 예, 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들이 좀 고려해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뭐 진수왕 CEO는 또 자신있게 이야기했죠, 실적에 대해서. 근데 그런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것과 CEO가 바라보는 건 또 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얘기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루빈 시리즈 이쪽으로 얼마큼 잘 연결돼서, 지금 아직까지 GB300 쪽까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블랙웰 시리즈 가속기의 300 이쪽도 해서 루빈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좀 노이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날 메시지가 보게 되면 이상 없다라고 또 회사 측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 반응과 회사 측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항상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적 자체보다 안에 나오는 코멘트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내재 변동성이 44%, 이거 꽤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 당일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쭉 달릴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요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라는 쪽들이고, 그 다음 날인가 마블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도 연결돼서 일단 체크는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PC 가격 지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지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2%대가 깨지냐 마냐 해서 지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면은 생각보다 한 뭐 예상했던 건,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다, 2% 밑으로 내려간다는 쪽에서 금리에 대한 자신감 갖다가 관세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걸 생각보다 이것도 더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PC는 그나마 가장 좀 CPI보다 좀 항목들도 많고 좀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안 나오길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빅스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변동성을 확 벌려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또 지표들, 물가와 엔비디아 실적도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주도 챙길 거 되게 많아요. 예. 관세 미국이 때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볼 게 너무 많아진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예. 속상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1기 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1기 때는 한번 가다가 좀 와르르 빠졌다가 두 번이 와르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월 7일날 그때 한 번만 와르르 빠졌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위쪽으로 버텨주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들어온 게 어디냐 싶어서 1기 때의 주가 흐름과 2기 때의 주가 흐름의 차이가 딱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만큼 트럼프가 좀 세련돼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세련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생각했더니, 네, 죄송합니다. 예, 그게 잘 안 떠올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추가적인 일정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피라고 신규 상장이 되는데, 그래피티는 이제 그거죠. 막 이렇게 칙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그래피티 아니고, 그래피, 3D 프린팅 소재인데,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 그러니까 약간 치과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걸 가지고 프린팅 소재를 가서 만약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쪽으로 가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또 3D 프린팅이고 뭐 형상기억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관심은 또 두고 보자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 대비 예, 시총은 별로입니다. 예,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나가고 있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홍다가 이제 드디어 홍콩 주식시장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의미가 있었죠. 그거 가지고 중국 망한다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은 사상 최고치. 네, 아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망한다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국가 망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또 그때 그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네, 그때 픽스라고 해서 저 그거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픽스라고 해서 이때 아시죠? 또 서유럽 그때 그 부채 한도 넘어가서 그때 막 난리치고 그래서 이거 저 그리스 망한다. 예, 스페인은 그 다음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말았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때 은행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하다가 이분이 뭐 했냐면 항상 그 경제 위기가 난 나라 가서 이때 이분이 또 그랬었어요. 그때 저랑도 알게 된 계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저희 한국의 IMF 때 그때 같이 그러다가 제가 조언을 한번 했더니 사야지 하면서 저한테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주 예, 그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인데 그런 영감님께서 예 이때 이거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로 가셔서 네 뭐였냐면 그때 되게 아직까지 유럽과의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조세 관련된 쪽들이 좀 복잡해서 돈 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는데 조금 좀 애매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리스가 외국인들 투자 유치하느라고 한시적으로 풀었었대요. 그래서 그때 한 게 거기 어디더라? 지금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빠니보틀 빠니보틀 그리스 편인가 거기 나왔을 때 그 고기 근처에 그 유적지 근처에 그걸 좀 크게 자리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죠. 외국에 계시니까. 근데 그런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거부가 되셨다는 소식을. 네. 한 나라의 휘청일 때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될 만한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거기 배팅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추억에 잠겨서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저도 그때 만약에 아들이 좀 축구만 잘했으면은 그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가서 그때 저도 부동산 딱 사고 거기 축구학교 보내서 이렇게 딱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갔었으면 축구는 무슨 축구 저 닮아서 개발이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증자 관련된 쪽들은 봐야 될 것 같고 또 26일 화요일입니다. 이럴 때 지수 MSCI 리밸런싱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두산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 편입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편입되고 그 전에는 이래저래 막 복잡하다가 이제 편입되고 다시 이때 수급이 들어온지 그런 그때 그냥 일단 편입되게 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전에 수급은 들어오려면 들어왔었겠죠. 그렇다 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국무회의가 개최됐는데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지금 주식 양도세 관련된 대주주 기준이 돼서 이제 국회로 제출하는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일단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연장됐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냥 근데 예전만큼 감흥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세금 기반을 딱 보니까 지금 40%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OECD보다 현저히 낮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49% 그래가지고 저 위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고소득자는 49%를 냅니다. 그거는 OECD보다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게 1%도 안 되는 0. 몇 프로가 이거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먹여가는 꼴인데 그만큼 복지는 똑같이 받지 않고 복지는 여기 또 집중돼 있고 이제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욕 먹어야 될 부자들 말고 그냥 그래도 평상적으로 다 세금 낼 거 내면서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자꾸 부자는 탐욕스럽고 자꾸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열심히 세금 내는 것도 좀 그런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터프한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한쪽으로. 근데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 맞아요. 근데 기쁘게 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울면서 네, 그냥 그거를 사회가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냥 그건 뭐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 동향조사에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7월 내구재 주문, 또 소비자 신뢰지수, 이건 또 체크해야겠죠? 이건 또 중요한, 지표들이 중요한 게 하나씩 둘씩 나오네요. 미국 시장에서 월 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8월 27일,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하니까 인도가 딱 어디 갔습니까?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등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8월 이때쯤에 29일인가 30일 날 만나네요. 시진핑 주석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다가 아니고 모디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국제관계가 그래요. 한쪽을 누르고 배척한다. 그리고 저 밖에 좀 압박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합종 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그럼 인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그거죠. 인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 탈피한 공급망을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또 스톱.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갈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27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28일 날 영향을 끼치게 되겠고 거기다가 또 BSI, ESI 많이 돌아서긴 했는데 또 이제 노란통 봉투 뽑던 6개월 또 유예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 쪽에서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HP, 이거 HP와 델, 이거는 또 실적 AI 관련된 쪽에 서버 쪽에서는 또 중요한 상황들이겠죠?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금통이 발표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런 데 다 모여 있어요. 또 목요일날은 미니 옵션 있는데 일단 금통이 또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변동성 또 봐야 되겠죠. 잘 나오면 AI 우리도 인프라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 이것도 하이닉스도 포함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SK 하이닉스와 AI 인프라 종목들이 달리느냐 주춤하고 다시 한번 또 매물 받느냐 그 차이가 또 한국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날도 코덱스 관련된 쪽에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그래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거는 한국은 관련된 쪽에서 뭐 돈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크게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해외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갖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안 돼요. 돈이 별로 안 되는 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있죠. 이걸 통해서 다음은 우리가 또 우리 정부에서 주었던 이제 국책과제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쪽에서 군함 쪽 수전화된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유 예산은 쪽들 체크해 보시고 갭, 베스트바이 이 정도는 또 보시자. 약간 소비 쪽 흐름들이죠. 이번 주도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타겟 실적은 괜찮지만 전방만 약간 좀 갸우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와르르 이렇게 나오는 기조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PC 지표 발표되는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개인 소득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개인 소득까지 같이 올라가줘야겠죠. 그래야 소비는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소액 소포 관세가 이제 부과됩니다. $800 이하짜리가 면세였다가 이제 상품당 80에서 $200. 그러니까 지금 딱 보게 되면 10% 부과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액 부과고 그 다음에 정가로 바뀔 겁니다. 그건 이제도 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 $800에서 $80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 미국 직구죠. 그들의 입장 쪽에서는 역직구일 테고 이거 들어오는데 부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소포 쪽으로 그러니까 요 $800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같은 거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10% 넘는 이런 걸 부과받으면 결국에는 누가 부담을 할까 이걸요. 결국엔 또 소포 받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 쪽이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자꾸 트럼프 행정부는 없대요. 영향이 없대요. 관세는 아름다운 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이런 정책을 가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눈, 귀 다 막아놓고 나중에 그러면서 관세를 대해서 수입 나오게 되면 너희들한테 또 돌려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뭐 말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근데
그 여파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럼 거기 나오는 재원들을 다 어떻게,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관광통계 상업활동 도량 봐야 될 것 같고, 관광통계가 이건 아닌데요. 이건 좀 이제 예전 잘못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 거 그대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들 그 정도로 보면서 한번 든 흐름들 이번 주 동향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도 참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 몇 가지 한번 좀 지켜볼까요? 네. 캐나다가 북극 방위에 73조 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 위해서 북극을 투자한다. 그래서 한국, 일본과 핵심 광물 유인, 구상 이런 쪽까지 나갈 거면 우리는 기회가 좀 더 높겠죠. 근데 캐나다가 73조 원 돈을 투입하는데 한국의 K9 자주포, 잠수함 이런 쪽으로 협력할 가능성으로 쭉 들어온다. 북극 방위하는데 단순하게 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또 뉴스가 막 또 디벨롭이 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지 않겠다. 이거 단독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단독은 좀 위험했지만. 근데 그렇다. 한쪽에서 혹시나 그냥 그래? 라고 할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요거 얘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중국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력 터빈 부품에 대해서 안보 영역에 대해서 조사 착수를 한다. 트럼프가 싫어하는 건 끝까지 싫어하네요.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이거 사기다. 안쪽으로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안 좋게 보다가 이제 풍력은 안 좋게 보고 관세 부과하는 수순. 또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바람개비에 들어가는 뭐 샤프트부터 들어가는 동력 장치 그때 어느 보고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대부분이 중국 쪽들이 거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한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이거 들어오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별 관세로 우회 차단으로도 막아놓고 관세도 부과하면서 결국에는 허가도 안 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간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딱 진심이 그거죠. 그냥 화석연료 쪽 그리고 그쪽에 LNG 이쪽에 대해서 거의 진심이고 나머지는 전기차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풍력도 안 하고 태양광도 안 하고 신재생은 관심이 없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LNG, 원자력 뭐 이런 쪽들이죠. 그리고 또 석유는 석유 거기다가 또 그쪽이죠. 화력 발전 이런 것까지 이쪽이 좀 진심인 것 같은데 석탄까지 떼는 거죠. 근데 석탄은 좀 넘어갔고요. 석탄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석탄 가격들이 또 약간 들썩들썩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탄소 포집하는 비용이 더 많이 가서 그나마 좀 시장과 타협할 수 있다 그러면 LNG 쪽들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쳐졌던 석탄 관련된 쪽을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가장 그래도 적정하게 시장과 함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요즘 보세요. LNG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잘 갑니까? 근데 굳이 뭐 석탄 관련된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쪽에서 LNG 쪽들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서 성과 내는 거 단순하게 원자력과 LNG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BHI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연관지적되는 한택 이런 것도 연관이 돼가는 이런 종목들 좋고 몇몇 종목들 다 이렇게 나도 그런 쪽인데 하고 이게 막 붙어가는 종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더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조 회사가 뭐 태용만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변화가 되는 것들을 한 번씩 또 보도록 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우리도 탄력받아서 일단 돌아가는데 지난번 3,250선 돌파하면서 이게 좀 나올지 이게 저항되니까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늦게라도 가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은 박스권은 지금 하다못해 3,100선지 두 번에 걸쳐서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3,250 가지야 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심리가 많이 보강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는 그거 세제 개편 관련된 쪽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오고 2차 상법 개정 가자 거기다 뭐 보강한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그 다음에 그래도 뒤늦게나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살 텐데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해외 증시보다 좀 늦을 겁니다. 좀 많이 묵직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지수 말고 다른 거 봐야죠. 섹터 봐셔야죠. 섹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쪽에서 이것만 계속 대응하고 주된 섹터 챙겨가고 나머지 섹터 좀 새롭게 부각되는 거 좀 트레이딩 할 만한 거 없나? 이렇게 봐가고 하는 게 제일 최고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도 8월 말인데 좀 8월 초에 고생했으니까 8월 말에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기원하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또 저희 또 7시 반에 매일 파워 시황 또 올라가는 거 좀 잘 요즘 보니까 많이 봐주시네요. 예전에는 좀 쳐졌던 게 이제는 좀 많이 오후에도 봐주시더라고요. 오전 시황인데 오전에도 봐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를 감사드릴 뿐밖에 이런 마음이죠. 예,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 게다가 또 아시죠? 좋아요. 예, 좋아요는 좋아요로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 파워 시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길을 팍팍 넣어드리고 싶고, 이번 주도 힘내시고, 이번 주 8월 아직까지 덥습니다. 더위 이기는 계절가 됐으면 더위는 계절로 가자. 뜨거운 계절로 가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